다음으로 지지물, 그 다음에 애자, 지선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지물 보시면 지지물은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보실 수 있는 거 있죠. 뭐 전봇대나 철탑이나 혹은 전봇대도 철로 된 전봇대를 철주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골, 예전에 시골이나 혹은 섬지방에 가면은 나무로 된 전봇대 있으면 그럼 목주 이런 것들 통틀어서 지지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주를 보면은 목주는 최근에는 우리가 길 가다가 많이 볼 수가 없죠. 예전에 시골이나 혹은 우리가 섬지방에 가잖아요. 섬에는 그 큰 몇백 킬로가 되는 그런 전주를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섬 자체에서 큰 나무를 잘라서 자체 공수를 합니다.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목주예요. 목주, 나무전봇대. 섬지방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목주에서는 우리가 말구랑 맨 끝부분 지름 있죠. 맨 끝부분이 12cm 이상 정도 돼야 된다. 그만큼 굵어야 된다는 겁니다. 12cm 이상 되면 되고, 지름의 증가율이 1000분의 9 이상, 처음과 끝에 지름의 증가율이 1000분의 9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주죠. 맞죠? 길 가다 많이 볼 수 있는 콘크리트, 철에다 콘크리트를 입혀서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주고, 철조는 철근으로만 된 거, 우리 콘크리트 없이요. 이거 뭐 일종의 뭐 신호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다 철로 된 전봇대가 됩니다. 예. 그런 형태로 된 것. 예. 그런데 얘가 뭐 신호등보다는 굉장히 크겠죠. 보통 철로 된 전봇대도 흔히 보실 수 있는데 66kg 이하의 송전솔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송전이라고 했죠. 송전에서는 이런 목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탑이 됩니다. 철탑 보세요. 일단, 아연도금 한 형강, 평강. 아연도금은 우리가 왜 하느냐면은, 전기하다 보면 아연도금 이름만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비를 맞으면 우리 철근 같은 것들 비 맞으면 녹슬죠, 맞죠? 그래서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도금을 합니다. 아연도금은 녹쓰는 거 방지고요. 형강, 평강, 우리가 철근이 이렇게 니은으로 된 거 있죠. 니은으로 된 거 혹은 네모로 된 거. 이런 것도 형강, 평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걸 조립해서, 볼트를 이용해서 조립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사각 철탑이 있는데 사면이 동일한 모양과 각도를 가진 철탑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정사각형의 형태로 된 것이 사각 철탑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탑이고 2회선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철탑하고는 다른데 보세요. 우리가 1회선, 2회선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것에서 지금 혼동 느끼는 분이 많으세요. 보세요. 우리가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것이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가공지선. 예. 벼락 맞는 거예요. 육장 가면 하는데 가공지선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얘가 전선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보세요. 이거 각각을 한상이라고 합니다. 한상에 의한 선. 예. 한상에 의한 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상 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상이라고 하죠. 삼상. 그리고 삼상에서 요것이 선이 하나, 둘, 셋 전체를 합해서 삼선 전체를 합해서 우리가 1회선이라고 그래요. 1회선. 삼상 1회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반대쪽에서 이렇게 철탑 지나갈 수 있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예. 그럼 여기도 1회선. 예, 1회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삼상인데 1회선, 2회선 한쪽 양쪽 하니까 2회선이라고 합니다. 2회선. 예. 그리고 만약에 얘가 선이 요것도 전선으로 친다고 하면은 3상 4선씩 2회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사각철탑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끝부분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가공지선 하나, 여기 가공지선 하나 이렇게 요거 1회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아니고요. 예.
해서 요거 1회선에서 3상 4선씩 2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회선이란 것은 세트를 얘기한 건 세트. 예. 요 뒷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철탑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형 철탑을 직사각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사각 철탑과 다르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얘는 서로 마주보는 두 면이 동일한 모양과 각도를 가진 철탑, 모양과 강도를 가진 철탑이고 1회선 철탑, 그러니까 3상 4선씩이라고 하면 1회선 있죠. 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두형 뭐 소머리처럼 생겼죠. 소머리형처럼 생겨서 얘도 그렇고 1회선용으로 사용하고요. 보통 산악지대에 우도형 철탑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선 간의 거리가 멀죠. 선 간의 거리가 멉니다. 이런 곳 3상 4선씩 뭐 1회선용으로 사용되는 것 우도형 철탑이고요. 그 다음에 우도형 철탑은 산악지대 이런 거 나오면 우도형 철탑입니다. 문형 겐트리 철탑입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문형 철탑은 우리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철도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런 문 형태로 된 거 문형 철탑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뭐 그렇게 시험에 비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지지문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용 장소 및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사용 장소 및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철탑을 나눌 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A형, B형, C형, D형, E형, 그 다음에 보강형. 이렇게 나눕니다. 보세요. A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그냥 우리가 논밭 같은 데 있죠. 평지에 사용하는 것이 A형입니다. 즉 각도가 3도 이하에 있죠. 각도가 3도, 그러니까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형은 경각도형입니다. 3도에서 한 20도 정도 되는 거예요. 3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것을 경각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형을 우리가 중각도형이라고 해요. 중각도. 얘는 20도 이상 되는 거. 20도 이상 되는 거. 요거 중각도형이라고 그래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D형을 우리가 인류형이라 그래요. 인류형. 인류형이라는 것은 전선이 들어오는 거죠. 전선이 들어온다, 전류가 흐른다, 인류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형. 그다음 인류형은 D형이라고 하는데요. 전선이 들어온다, 끝나는 부분,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채용하고, 표평각도 60도 되는 것까지 채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억류지지철탑이라고 해서 억류지비라는 것은 우리가 전선을 끌어당겨서 고정하는 거 있죠. 전선을 끌어당겨서 고정하는 그런 것은 억류지지철탑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자련은 지금 각도형도 그렇고요. 일련도 그렇고 내장형도 그렇고 전부 내장형 씁니다. 애자련을 내장형 씁니다. 내장형. 그냥 튼튼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이 E형인데 이것이 내장형이에요. 내장형.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 내장형인데 보세요. 양전선로 경관차가 큰 부분에 채용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철탑 이렇게 있어요. 철탑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돼 있고요. 한쪽은 이만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보세요. 이쪽의 장력이 T1보다 T2가 굉장히 크겠죠. 맞죠? 경관이 크면은 우리가 이도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 경관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경관의 제곱이 필요해요. 하여튼 T2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관의 차가 다르면 장력이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굉장히 큰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장형을 보강형은 따로 있지만은 이러한 경관의 차가 큰 때 보강해준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부분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철탑이 연속되는 경우, 이 직선철탑이 연속되는 경우 10기 이하마다 한 개의 내장 애자 장치 사용해서 전선으로 보강한다. 이런 내장 장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10기 이하마다. 요거 설배에서도 잘 나와요. 직선형 10기 이하마다 내장. 그 다음에 보강형 보세요. 전선로 직선 부분을 보강할 경우 얘는 A, B, C, D, E형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보강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강형은 전선의 직선 부분을 보강할 경우에 사용된다. 그냥 보강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물의 기초 강도 있습니다. 지지물의 기초 강도, 이런 철근 콘크리트주나 이런 철탑이나 기초 강도가 있는데, 일단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2 이상입니다. 안전율이 뭐라고 해서 여유율이라고 그랬죠. 얼마 설계된 값이 이 정도면 여유를 생각해서 2배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지지물의 전장이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장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력공학보다는 더 자세하게 전기설비 기술기준비 판단 기준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수치, 안전율이나 15m 이하인 경우 6분의 1 이상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는 뭐냐면, 보세요. 일단, 애자의 설치 목적이 있는데, 전선과 대지 간의 지지물 간의 지지 간의 절연이나 혹은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자를 얘기할 때 애자를 잠시 이렇게 했는데, 애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완금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길 가다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길 가다가 보이는 전봇대, 전선 이런 것들 전부 전기 공부해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선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이렇게 바인드 선으로 막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했고 까만색 바인드 선으로 묶어놨을 겁니다. 우리가 요 까만색으로 된 거 있죠? 요것을 우리가 애자라 그래. 애자. 그죠? 요것을 우리 LP 애자 그래. LP 애자는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합니다. 라인 포스트 애자 해서 LP 애자입니다. 근데 얘 보시면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전선의 지지물에 고정하는 목적이 하나 있겠죠. 이 전선의 지지물을 어떻게 고정해요? 애자에 고정한다는 겁니다. 애자에 튼튼하게 기계적으로 고정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낮아서 아니겠지만 실제로 얘가 애자가 절연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땅으로 흘러버릴 거죠. 맞아. 전기가. 만약에 사람이 있죠. 그냥 여기 전봇대 푹 이렇게 집었다 이렇게 절연이 안 돼 있으면은 감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과 절연,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다시 전선과 대지간이 이 지지물입니다. 지지물과는 이 애자가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지물을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 완금입니다. 완금에 애자를 달고 애자에 전선을 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자의 구비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애자의 구비 조건,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절연 내력이 단위가 뭐냐? 절연 내력 단위가 볼트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약에 가면은 전기의 세기란 게 있어요. 전기의 세기가 볼트 퍼 미터인데 절연 내력도 똑같습니다. 즉 1m당 몇 볼트까지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하면 무조건 절연 내력은 커져야 좋습니다. 절연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절연한다.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견뎌야 되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크면 좋다고요. 그 다음에 애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크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질 거. 무슨 말이에요? 절연 저항.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저항입니다.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작죠. 즉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의 저항 R이 크니까 이렇게 전류 I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자에 누설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크랙이라 그러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설 전류가 적을 거. 우리 누설 전류라는 거는 다른 과목에서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
불필요한 전류예요. 쓸데없이 흐르는 전류, 뭐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겨버리는 전류, 이런 것을 누설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누설 전류가 적을 거,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적을 것입니다. 왜? 절연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죠.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럼 온도 변화 잘 견뎌야 되겠죠. 맞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밖에서 전봇대 위에 꿋꿋이 서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 잘 견디고, 습기, 우리가 물하고 습기, 전기하고 물은 있죠. 전기하고 물, 전기하고 습기는 완전 쌍극입니다. 완전 안 친하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물을 잘 흡수했다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격이 싸고 다루기 쉬울 거. 맞죠? 예,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애자의 종류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여기 뭐 LP애자라고 했습니다. 애자, LP애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송전을 하고 있죠. 송전. 송전은 거의가 뭐 현수애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현수애자에 대해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현수애자는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세요. 지금 얘는 고리를 걸죠. 예, 고리를 걸어서 현수애자 보시면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고리를 거는 것을 우리가 소켓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끼우고 나서 이 끼우는 거 있죠. 나사 끼워 넣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우리 클레비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수애자인데 현수애자를 송전해서 말하는데 보세요. 전선을 아래로 늘리거나 잡아당겨 지지하는 것으로서 연결 근고에 따라서 클레비스형과 소켓형이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요 부분 모양에 따라 클레비스 그러니까 소켓은 이렇게 거는 거고요. 거는 거고, 클레비스형은 넣고 끼우는 거예요. 요것이 클레비스형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애자는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철탑 이렇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늘어뜨려졌죠.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렇게 와요. 전선에 오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뭐냐? 현수애자 요것이 있죠. 요런 거 있죠. 요렇게 한 현수애자를 여러 개 모으면 이런 현수애자에 요것을 우리 1년이라 그래요. 1년. 즉 현수애자 여러 개를 직렬로 모아놓은 것을 1년이라 그래요. 연. 그래서 전선이 들어오면 이것을 지지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역할. 뭐 굳이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이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로 연결해 주는 것이 현수애자입니다. 송전솔레에서는 대부분 이 현수애자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현수애자의 종류로서는 180mm요. 지름이 180mm짜리 애자가 있는데 중성선 지지형이고, 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중성선 지지용으로 사용되고, 우리가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냐? 250mm짜리예요. 250mm. 이게 250 몇 mm입니다. 252mm인가 258mm인가 그래요. 그래서 250mm짜리 현수애자라 하고, 이것을 보통 전압선 지지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선 지지용으로 우리는 250mm짜리, 지름이 250mm짜리 현수애자를 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인데 요것이 애자련이라고 했죠. 전압별로 몇 개가 달려있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길 가다가 보시면은 송전탑이 있죠. 송전탑이 있는데 이게 몇 볼트짜리인지 궁금하죠. 우리가 그 공칭전압이 얼마가 있어요? 3.3kV가 있고요. 6.6kV가 있는데 얘들은 최근에 사용이 잘 안 되죠. 공장의 내부에서 동력용 모터 돌릴 때 얘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22.9kV, 그 다음에 66kV, 그 다음에 154kV, 345kV 뭐 이렇게 되는데 요 765kg까지 있고요. 765kg까지는 시험에는 크게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설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칭전압 우리 사용하는 거 765kg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이 상식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게 110V, 220V, 380V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길 가다 저도 그런 거죠. 버릇처럼 만약에 고속 지나간다고 철탑 있다 그러면 에다 계속 세려봐요. 와, 몇 개, 몇 개다. 이걸 가지고 몇 벌 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에다 모양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에다, 현수 에다의 개수 가지고 전압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22kg나 22.9kg가 있어요. 22kg, 22.9kg. 보통 22.9kg죠? 2개에서 3개입니다. 66kg. 우리는 이 66kg도 최근에는 자주 사용 안 돼요. 안 되는데, 66kg는 4개에서 5개입니다. 근데 그냥 20에서 66kg 두세 배 되죠. 그래서 이것도 4개에서 5개고, 154kg 많아요. 154kg 굉장히 많은데, 9개에서 11개고요. 3, 4, 5kg가 얼마냐? 19개에서 22개, 19개에서 22개, 이 정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765kg면 40개가 넘겠고요. 네. 요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세요. 2개에서 3개, 9개에서 11개, 이렇게 하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곳에서 만약에 154kg가 9개에서 11개가 아니고 8개에서 10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 정도는 객관식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내자가 있습니다. 피내자는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핀 모양. 그래서 완금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핀 꼽아서 설치하는 건데, 피내자는 66kg 이하 선로에 사용하고요. 기존 22kV에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배전선용 애자는 완금의 수직으로 설치한다. 근데 송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피내자는 크게 많이 나오는 아니고, 장간애자는 장간애자 왜냐? 장경간, 경간이 큰 곳에 있죠. 사용된다고 해서 장간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염진해 및 대책 및 코로나 방지. 이 코로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는 우리 2장에서 자세히 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방지 위해서 장간애자. 예, 그래서 장경간이나 해안 지방에서 염진해 대책 및 코로나 방지. LP애자, 라인포트애자로 선로 지지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 있는 전봇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LP애자를 하고요. 폴리머 애자는 보세요. 우리가 요런 거나 현수애자 같은 거, 요런 거 있죠. 요것이 일반적으로 사기 있죠, 사기. 우리가 공고에 가면 세라믹 거라고 있어요. 세라믹 뭔지 아시죠? 사기 그릇 만드는 그런 거요.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만드는데, 폴리머 애자는 이것을 합성수지 같은 거 있죠. 합성수지나 실리콘 고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면, 혹시 극한 직업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시면요. 애자 같은 거 있죠? 물 청소하고 막 해요. 근데 때가 잘 안 벗겨지고, 여기에 애자에 이물질 묻고 있고 이러면 이 특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물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기보다는 요거 있죠. 폴리머 애자가 그런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의 사용 재료로서 자기나 유리 대신에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 애자고, 오염 물질 부착되지 않고 빗물에 의한 세척 효과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시간 되시면은요, 공부 잘 안 되고 슬럼프 빠지고 이랬을 때 한번 극한 직업의 전기, 송전 전기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동영상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럼 애자에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애자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현수애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현수애자의 시험입니다. 한 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50ml짜리 있죠. 전함선용 현수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건조 섬락자는 뭘까요? 건조한 상태죠. 건조한 상태에서 전기가 섬락되지 않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80kV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80kV, 이 애자 한 개가 80kV는 견뎌줘야 된다는 겁니다. 80kV까지는. 주수 삼락자는 뭐요? 당연히 비에 젖었을 때요. 비에 젖었을 때는 전원 파괴된 50kV입니다. 건조한 상태가 우리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전기는 건조한 거 좋아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에 젖었다면 위험한 상태예요. 그랬다 그때는 이 섬락자는 50kV까지 내려갑니다. 50kV까지 견뎌줘야 되고,
유중 모임, 유중 말 그대로 기름 안에서죠. 절연유 안에도 애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거 안에서도. 일단 절연유 속에 넣은 상태에서 절연 파괴 전압이 140kV고요. 유중 섬낙전압. 그 다음에 충격 섬낙전압이라고 있습니다. 충격파.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충격파 뭐다? 벼락이겠죠, 벼락. 벼락 맞았을 때. 근데 그 시간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이라서 얘는 우리가 6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파의 앞부분이 1.2 마이크로, 파의 뒷부분이 5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빡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는 이러한 충격파를 가했을 때 섬낙되는 전압으로 125kV가 됩니다. 125kV.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 요 수치는요, 6장에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건저, 주수, 유중, 서충격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압들이요. 그 다음에 애자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일단 애자의 능률이 있습니다. 애자의 능률 보세요. 능률이란 것은 한 개 섬낙전압 곱하기 개수분의 전체 섬낙전압이 됩니다. 한 개 섬낙전압 곱하기 n분의 전체 섬낙전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한 개 섬낙전압 80kV죠. 80kV인데 5개 뭐 얼마 400kV가 되겠죠. 맞죠? 근데 얘가 한 개 하면 80 되는데 전체를 해 놓으니까 이것을 5개로 묶어 놓으니까 전체는 300kg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요? 400분의 300 하니까 0.75가 되는 거죠. 그럼 능률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이 보세요. 애자의 개수 곱하기 애자의 개수 n개 곱하기 애자 한 개의 섬낙전압분의 전체 애자련 전체 섬낙전압을 얘기한다. 정말 어렵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압 분담이 있습니다. 전압 분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했어요. 애자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만에 5개. 이거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가요. 전선이 이렇게 갑니다. 교재 있는 거 이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100kV의 전압이다라고 하면은 애자 하나당 우리가 건조 섬낙전압 80kV지만 한 개당 얼마? 20kV씩을 분담하면 딱 이상적이고 좋겠죠.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있죠. 이 애자를 우리가 전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전압 분담 자체가 전기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 그 분담이 골고루 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내부적으로 전부 다 콘덴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콘덴서 내부 구조가 복잡해요. 이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교재에 있는 거지만 제일 가까운데 얘가 한 27kg 정도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보시면 21, 19 보시면 19, 16, 17 쭉. 야,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끝에서 두 번째 애자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즉 철탑에서 네 번째 있죠. 요것이 가장 전압 분담이 작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예상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데 얘가 가장 가까운 데가 예상처럼 가장 많은데 예상과 달리 가장 작은 거는 이게 아니고 요것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기적으로 콘덴서 등과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과 애자와 지지물과 정전 용량은 정전 용량 C가 돼요. 그것은 애자의 그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압 분담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압 분담 가장 큰 애자는 당연히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고, 전압 분담이 가장 작은 애자는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 3분의 2 지점이요. 지지물 쪽으로 3분의 2 지점. 여기서 3분의 2. 전선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오른 애자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애자는 철탑에서 두 번째. 오른 애자는 철탑에서 두 번째. 만약에 10년 애자다 그러면은 철탑에서 세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3분의 2 지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자련 보호가 있습니다.
애자련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애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큰 건 벼락이에요. 벼락에 애자가 맞으면 애자도 파괴되고 절원이 파괴되고 깨지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을 소호각이라고 합니다. 초호각, 소호각 혹은 아킹혼이라고 합니다. 아킹혼. 요건 말이 세 개예요. 초호각, 소호각, 아킹혼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모양, 링 모양으로 있죠. 이렇게. 링 모양 이렇게 한 거 있죠. 링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소호환, 아킹링이라고 그럽니다. 아킹링, 링, 반지 있죠. 반지 링, 그거요. 그래서 요것을 그냥 일단 그냥 덮어 씌우기만 한 것을 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호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링으로 한 것을 소호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은 애자련의 전압분동도 균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의 이상현상으로 인한 열적 파괴 방지, 이상현상이라면 대표적으로 벼락 같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해서 열적 파괴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선 가보겠습니다. 지선. 네. 일장은 있죠. 크게 용어 몇 개 빼고는 그게 다지 수학적 이런 것들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지선입니다. 지선은 근데 우리 송전과는 약간 잘 안 어울리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전봇대가 있으면 이건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것은 지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선. 이런 곳에 구형 애자도 있고요. 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전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지선의 설치 목적은 지지물의 강도 보강입니다. 지지물이 전봇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릴 때 이런 데 막 매달려 놀고 그러죠. 놀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 지선이요. 그러는 건데 철탑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철탑에도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철탑 만들고 시험용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임시로 철탑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철탑에서는 지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지선의 종류인데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종류가 보통 수평, 가공, 공동, Y, 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건 기능사에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거고 기사에서는 종류 정도만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제가 있죠. 보통 지선, 수평, 지선 굉장히 깊게 설명드렸다가 부하만 용량은 꽉 차고요. 괜히 시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설명드리는 것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것은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류 정도는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기능사에서 잘 나오는 건데 궁지선이 있습니다. 궁지선은 뭐냐? 궁할 때 만약에 지선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궁할 때는 설치하는 것이 궁지선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지선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지선 구비 조건도 이것은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될 사항들이에요. 근데 전력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전율이 2.5다. 안전율이란 것은 여유율이라 그랬죠. 여유율이 2.5고 목주나 A종은 1.5입니다. 목주나 A종. 우리가 A종이 있고 B종이 있는데 A종은 조금 기성품이에요. 그 크기 좀 작은 거. 그거 B종은 좀 주문 제작한 거라 보시면 돼요. 큰 거. 그래서 목주나 A종 작은 것도 있죠. 목주도 작고 A종도 작은데 그런 곳에는 안전율 1.5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선은 우리가 요거 지선 잘 보시면 강선을 있죠. 아연도구만 강선.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 오면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구만 하는데 그런 강선을 몇 가닥 꽈서 만들죠. 맞죠? 그래서 지름 2.6이고요. 금속을 3조 이상 꽈서 시설할 것이고 그때 인정하중은 지선의 인정하중은 최저 440kg 이상이고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 부분은 아연도금 철봉을 사용한다. 지중이나 땅 속도 비가 스며드니까 그 다음에 땅에서 30cm까지는 우리가 흙탕물에 의해서 또 비 젖을 수 있고 하니까 아연도금 철봉을 쓴다는 겁니다.
도로 횡단시 지선의 높이 5m 정도고 요거 전부 설비 기준에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선의 가닥수 결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고요. 땅인데 보세요. 만약에 전선의 장력이 이쪽으로 T를 당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선이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T만큼 당긴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선이 이 전봇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P만큼 당겨야 되겠죠. 즉 T는 P만큼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야만 이 전봇대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만큼 전선이 당길 때 P가 반대만 당겨야 돼요. 근데 지선을 우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수평으로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못 당기고 어떻게?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T0라고 하는 겁니다. T0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가 세타가 있겠죠. 각도 세타가 있습니다. 뭐 지선과 이것이 수평 장력이 이루는 각도 세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어렵지 않죠? 얘는 수직이니까 보세요. 일단 뭐요? 코사인 세타죠. T0분의 P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지선의 장력은 T0 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지선의 장력은 T0입니다. T0는 얼마? T0 넘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P인데 여기에서 P는 앞에서 얘 같아야 전봇대가 안 넘어지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된다는 겁니다. T. 즉 얘는 전선의 장력이고요. 전선의 장력이고 T0는 지선의 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요거니까 T0 우리가 지선의 장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P 혹은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선 가닥수가 있습니다. 가닥수. 몇 가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N이라 그래. N은 보세요. N은 전체 장력 T0가 있어요. 전체 장력 T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뭐냐? 얘는 한 가닥당 장력이에요. 한 가닥당 인장 강도입니다. 한 가닥당.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전체가 1000kg인데 이가 1000kg인데 한 가닥이 만약에 200kg 견디다 그러면 5가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A는 한 가닥당의 인장 하중이 된다는 겁니다. 인장을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것. 그 다음 여기에서 뭘 곱한다? K.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인데 우리가 뭐 지선에서 얼마 그래서 안전율 보통 2.5 이상이라 그랬죠.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안전율은 2.5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보세요. 1000이에요. 1000이에요. 그리고 한 가닥당 인장 하중이 만약 200kg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 5가닥이죠. 5가닥. 5가닥인데 안전율 얼마? 2.5로 하면 얼마요? 12.5가닥이 되죠. 맞죠? 12.5가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닥수에서는 몇 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이렇게는 절상을 합니다. 절상. 반올림은 우리가 얼마요? 5 이상을 반올림 한다고 하면 우리가 4까지는 내리고 5부터는 반올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절상이란 것은 뭐 10.01도 절상은 11이 되는 겁니다. 10.1 당연히 11이에요. 10.5도 당연히 11이에요. 근데 절상이란 것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는 것을 절상이라 그래요. 여기에서도 절상을 한다는 거예요. 만 12.5가 나왔다면 13가닥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13가닥이요. 그래서 여기 지선의 가닥수 구할 때 유의사항으로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해서 가닥수 선정한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객관식이 될 거니까 객관식에서 요거 보기에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 반올림이 아니고 절상이 됩니다. 또 지선 구하는 거 공식적으로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시고 뭐 일장 전선로는 크게 부담 없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